안녕하세요. 빡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사기 관련해서 판결을 한번 봐볼게요. 오늘 볼 판례는 이제 그 사기 중에서 물품 관련된 사기들이 있어요. 물품 관련 사기도 또 분류를 하면은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물품을 공급할 뭐 어떤 의사나 능력이 없이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돈을 받아서 이제 그 편취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케이스를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봐보면은 이제 뭐 물품 공급 사기라는 게 있고, 실제 어떤 의사랑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그런 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한참 이제 코로나 심할 때 마스크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사기친 케이스인데, 이거를 한번 판례를 한번 봐볼게요. 의정부에서 있었던 판결이고 징역 6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9단이니까 2020년도에 기소가 됐던 건데 21년 말이니까 뭐 사실관계는 되게 간단하던데 재판이 되게 오래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범죄 사실을 보면은 피고인은 2020년 2월경에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어떤 뭐 주식회사 C 대표인 T에게 KF 부사 마스크를 장당 900원으로 총 10만 장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래도 2020년 3월 6일까지 이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게 이제 범죄 사실인데, 근데 실제로는 피고인은 이 피해자 회사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랑 능력이 없었다. 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속아서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월 27일이겠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이명의 F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선고형의 결정 보면 불리한 정상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러니까 징역 6월이었죠. 6월이 선고됐고, 여기 보면은 판결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네요. 피고인에게 추가 변제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판결이 여기 보면은 2013년 1월 1일부터 형사사건 확정 판결서의 전자적 비전자적 공개.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확정된 민형사 사건의 피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 통해서 검색, 열람, 복사할 수 있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확정된 판결만 지금 공개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왜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냐. 외국처럼 그 확정되지 않은, 가령 뭐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뭐 항소한 사건이나 이런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공개해야 된다고 그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건 그 우리나라 지금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 여기서는 확정 판결만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판결 이후에 보면은 피고인에게 추가 변제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 항상 실형 선고되면은 좀 구속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죠. 피해자를 생각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변제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 피고인을 실형을 선고를 하면서 일부러 법정 구속을 안 시키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구속되고 싶지 않으면은, 집행유예를 받고 싶으면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사건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인터넷 판결서 열람 제도가 확정 판결만 공개를 하는데, 그러면 이 판결도 확정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판결 선고일이 2021년 12월 2일인데, 그러면 뭐 항소를 안 했나? 항소를 안 해가지고 구속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실관계를 보면은 이게 2020년 2월 27일 날 일어난 거잖아요. 이때가 한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희귀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또 지금 2020년 2월 이때가 아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마스크 대라는 사태가 있었었잖아요. 여기 보면 날짜가
언론 기사 보면은 보니까 대충 그 시점 비슷한 것 같네요. 이 사기친 시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2020년 2월, 3월 이때쯤에 아마 이제 마스크 대란이 있어가지고 이 마스크 사기가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장당 900원에 총 10만 장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피해자도 지금 마스크를 사기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아마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줬겠죠. 근데 당시에 이제 상황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실제로 이게 그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뭐 시장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막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웠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아마도 이제 뭐 사기꾼이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사기를 쳤겠죠. 아, 네 아니어도 살 사람 많아.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런 특별한 그 환경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기를 당하기 진짜 좋았을 시점,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지금 당시 상황에서. 실제로 피해 금액은 3천만 원인데 이제 500만 원을 사후에 변제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 나중에 변제한 500만 원을 변제한 거는 양형의 그러니까 양형 사유에 해당할 뿐이지 실제로 피해 금액은 3천만 원인 거죠. 그래서 3천만 원을 선고된 징역 6월로 나눠 보면은 사기꾼 월급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네요. 500만 원도 많아 보여요. 5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죠. 더 강하게 처벌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기 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물품 공급 사기, 실제로 어떤 물품을 공급할 의사랑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속여서 이제 돈을 편취를 하는 이런 물품 공급 사기도 되게 많겠죠. 앞으로 관련돼서 조금 여기에 덧붙여 볼 만한 판례를 찾게 되면은 여기에 덧붙여서 한번 보고 나중에 또 영상을 찍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뭐 짧게 이 정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